저는 평범한 42살 주부예요. 결혼한 지 20년 됐고 아들 하나 있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이 너무 공허하더라고요. 남편은 매일 야근하고 아들은 자기 방에만 박혀 있고 저는 그냥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제가 회장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의 시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료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아니었거든요. 신혼 때는 남편이 저한테 관심도 많았고 주말마다 데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 낳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은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거나 회사 사람들 만나러 가고 저한테는 밥 먹었어? 그 정도만 물어보는 게 전부였죠. 저도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생활비 벌어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아들 현우도 고등학생 되면서 저한테 말을 잘 안 했어요. 방문 닫고 들어가면 몇 시간씩 안 나오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보고 엄마 나 바빠 가 입버릇이었죠. 저는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고 주름도 생기고 눈빛도 죽어 있고 그냥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정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게 제 전부인 것 같았죠. 그러다가 친구 소개로 일거리를 하나 얻게 됐어요. 대기업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거였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정아야, 돈도 괜찮고 회장님이 혼자 사셔서 일도 많지 않대? 한번 해봐.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용돈이나 벌까, 시간이나 보내볼까 싶었죠.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냥 내가 알아서 해. 였어요. 관심도 없더라고요. 첫 출근 날 떨렸어요. 큰 저택이었거든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어준 건 집사님이었고 저를 안으로 안내해 줬어요. 회장님께서 거실에 계십니다. 거실로 들어가니까 소파에 앉아 계신 분이 보였어요. 60대 초반쯤 되신 것 같았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계셨어요. 표정은 차갑달까요? 근데 뭔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 있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일하게 된 정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사가 업무 설명할 겁니다. 그게 첫 만남의 전부였어요. 차갑고 딱딱했죠. 근데 그날 이후로 일은 생각보다 편했어요.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 정도였거든요. 회장님은 대부분 서재에 계셨고 저랑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요? 어느 날 저녁에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보통은 식당에서 혼자 드셨는데 그날은 직접 오신 거예요. 뭐 만드시나요? 아,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회장님, 된장찌개. 오랜만이네요. 그 말투에 뭔가 쓸쓸함 같은 게 묻어났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말을 붙이게 됐죠. 좋아하세요? 네. 아내가 잘 끓였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먹어본 적이 없네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장님 같은 분도 외롭구나 싶었죠.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제가
잘 끓여드릴게요. 그날 저녁 회장님은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드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내분 이야기를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떠나보내셨는지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하는 걸 듣는 게 그 이후로 회장님은 종종 저한테 말을 거셨어요. 처음엔 간단한 안부였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졌죠. 저도 조금씩 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이 어떤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남편분과는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냥 공허해요. 뭐랄까,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것 같달까? 그런 느낌, 저도 압니다. 회장님도 저처럼 외로웠던 거예요. 아내를 잃고 자식들은 다 떠나고 혼자 큰 집에서 사시면서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죠. 회장님? 정아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집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 눈빛이 달랐어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저도 그걸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그 말이 너무 달콤했어요. 언제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줬나 싶었죠. 남편은 몇 년째 제 이름도 제대로 안 불러줬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회장님 목소리, 눈빛, 어깨에 닿았던 그 손의 온기.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자꾸만 떠올랐죠. 다음 날부터 회장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변했어요. 더 자주 마주치고, 더 오래 대화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게 됐어요. 회장님이 제안하셨거든요. 혼자 먹기 심심한데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죠.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남편이랑 아들이랑 밥 먹어도 대화가 없는데 회장님하고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영화 이야기, 책 이야기, 인생 이야기. 회장님은 정말 많은 걸 겪으신 분이었어요.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와인을 따라주셨어요. 한잔 하시죠. 저는 술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드시면 돼요.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조명도 은은했고 회장님 얼굴도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고 저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술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정아 씨는 행복하세요?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멈칫했죠. 행복이라고 하기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행복한 건지 그냥 사는 건지.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마지막 몇 년은 그냥 사는 거였죠. 사랑한다는 감정도 희미해지고. 회장님도요? 네.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좀 더 진심으로 대할 걸. 회장님 눈빛이 촉촉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큰 사람도 결국엔 사람이구나. 외로운 사람이구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회장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정아 씨 같은 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달랐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죠. 저도 회장님 같은 분이 곁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 같아요. 그 순간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있고 싶었거든요. 정아 씨, 네. 제가 선을 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싫지는 않아요. 그날 밤 저는 회장님과 처음으로 선을 넘었어요. 키스를 했죠.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근데 그게 제 안에서 뭔가를 깨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설렘, 욕망, 그런 것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빨개진 볼, 반짝이는 눈. 이게 나야? 싶었죠. 근데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아직 여자구나, 느낄 수 있구나. 그날 밤 남편은 야근이었어요. 늦게 들어와서 샤워하고 바로 잤죠. 저는 옆에 누워서 회장님 생각을 했어요. 죄책감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행복이었어요. 다음날 출근할 때 떨렸어요. 회장님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회장님은 평소처럼 대하셨어요. 다만 눈빛이 달랐죠. 더 따뜻했고 더 깊었어요.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의식됐어요. 회장님이 옆에 계시면 심장이 빨리 뛰고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저녁 식사 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제 일 후회하세요? 아니요. 저도요. 오히려 더 하고 싶네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회장님은 웃으셨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가면 돼요. 저는 정아 씨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좋으니까.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 식사 후에 함께 시간을 보냈죠. 때로는 이야기만 나누고, 때로는 포옹하고, 때로는 더 깊은 스킨십을. 처음엔 죄책감이 컸어요. 밤마다 남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책감이 희미해졌어요. 남편은 저한테 관심도 없고 저도 남편한테 감정이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죠.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그래. 응. 뭐 좋은 일 있어? 그냥 일이 재미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냥 그래, 다행이네. 하고 말았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회장님과의 시간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은 아니었어요. 마음도 나눴죠.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제가 힘들었던 것, 외로웠던 것, 불안했던 것, 다 털어놨어요. 정아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다뇨?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잖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살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니. 평생 다른 사람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는데 한 번은 회장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예쁜 목걸이였어요. 비싸 보였죠.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왜요? 제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하지만 당신이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게 제 행복이에요. 정아 씨. 그 목걸이를 받고 집에 와서 거울 앞에서 착용해 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근데 남편한테 들킬까봐 서랍 깊숙이 숨겨야 했죠. 그게 슬펐어요. 이렇게 예쁜 걸 받았는데 숨겨야 한다는 게.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현우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응? 왜? 뭔가 달라 보여.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그냥 나이 들어 보이기 싫어서. 아빠랑은 잘 지내?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요즘 아빠 표정이 안 좋더라. 엄마 때문인가 싶어서. 아니야. 회사 일 때문이겠지.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근데 그 눈빛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의심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현우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가 아들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했죠.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계속 참기만 해야 하나? 회장님과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회장님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회장님 없는 하루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날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아 씨,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세요? 네, 정말로요. 저도요. 당신이 제 삶에 빛을 가져다 줬어요. 회장님, 근데 가끔은 불안해요. 이게 언젠가 끝날까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요. 이건 언젠가 끝날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저는 결혼한 사람이고 회장님은 회장님이시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그날 밤 저희는 유난히 깊은 스킨십을 나눴어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안고 키스하고 확인했죠. 우리가 서로를 원한다는 걸. 근데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요즘 어디 아파? 아니, 왜? 얼굴이 피곤해 보여서. 괜찮아. 일 때문에 좀 바쁘긴 한데. 그 일 계속할 거야? 왜? 그만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 보여서 남편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지금까지 관심도 없다가 왜 갑자기 뭔가 눈치챈 건가 불안했죠. 며칠 후 회장님이 안 좋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정아 씨,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네, 결과가 좋지 않네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암이래요. 초기이긴 한데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회장님,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다만, 다만요? 당분간 치료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정아 씨와 시간을 보내기 힘들 것 같네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해해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미안해요, 정아 씨. 제가 당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회장님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데요. 그날 저희는 마지막 포옹을 나눴어요. 길고 긴 포옹이었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고만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남편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돌아보더니 물었죠. 밥 먹었어? 응,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회장님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따뜻했던 손길, 부드러웠던 목소리, 진심이 담긴 눈빛. 다음 날부터 저는 회장님 댁에 나가지 않았어요. 사직서를 내고 그냥 평범한 주부로 돌아갔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남편은 여전히 일만 했고 현우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어요.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근데 제가 달라졌어요.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가끔 서랍을 열어서 회장님이 주신 목걸이를 봤어요. 그러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죠. 행복했던 그 시간들.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장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시죠?
치료는 잘 되고 있어요. 정아 씨 생각 많이 해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보냈죠. 저도 잘 지내요. 회장님도 건강 챙기세요.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석 달 후 친구한테서 소식을 들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 암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대요. 그 소식을 듣고 먹먹했어요. 슬프다기보다는 허무했달까요? 그렇게 끝나는구나. 우리의 이야기가.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았어요. 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분의 가정부였을 뿐이니까. 그날 밤 혼자 와인을 마셨어요. 회장님이랑 마셨던 그 와인이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났죠. 따뜻했던 목소리, 부드러웠던 손길. 회장님, 행복하셨나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고요만 있었죠.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내가 한 게 옳았을까? 잘못된 걸까? 근데 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공허해요. 아들은 여전히 자기 방에만 있고요. 저는 여전히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거울을 볼 때 예전처럼 낯설지 않아요. 여전히 주름은 있고 여전히 나이 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얼굴이 제 얼굴이라는 걸 알아요. 한때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한테 사랑받았던 여자의 얼굴이요. 가끔 서랍을 열어서 목걸이를 봐요. 그러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따뜻했던 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 그게 제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 일부였어요. 후회하냐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다시 돌아간다 해도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시간이 절실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 거예요. 불륜이라고, 부도덕하다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저는 그게 필요했어요. 숨 쉴 공간이. 남편은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도 그 사람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도 알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알아도 뭐라 할까요?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현우는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제 눈빛을 봤으니까. 근데 말은 안 하죠. 우리 집은 원래 그래요.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게 편한 가족. 요즘도 가끔 회장님이 보고 싶어요. 그분의 목소리, 웃음, 따뜻한 포옹.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기억으로 남아있으니까. 어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우리 주말에 외식할까? 몇 년 만에 듣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그래, 좋아. 남편은 놀란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대답할 줄 몰랐나 봐요. 어디 가고 싶어? 아무데나. 당신이 정해. 알았어.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뭔가 시작 같았어요. 무엇의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장님은 떠나셨지만 제게 남긴 게 있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거요. 제가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정아라는 한 사람이라는 걸. 그게 잘못된 방식이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속이고 선을 넘고. 근데 그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지금 저한테 묻는다면 다시 그렇게 할 거냐고. 대답하기 어려워요. 후회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고, 안 한다고 말하면 너무 뻔뻔한 것 같고, 다만 확실한 건
그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거요. 저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해요. 남편은 여전히 야근하고 현우는 여전히 방에만 있고요. 모든 게 똑같아요. 근데 가끔, 정말 가끔 서랍을 열어서 목걸이를 봐요. 그러면 미소가 지어져요. 그때의 저를 떠올리면서 바보 같았죠. 어쩌면 지금도 바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저예요. 완벽하지 않은 외로웠던 사랑에 목말랐던 한 여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특별한 교훈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적이었던 걸까요? 답은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모를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아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살아 있었다는 거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